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함수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주요 함수에 대해서 모조리 하나의 예제를 갖고 다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엑셀에 자신이 없으셨던 분들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어떤 함수들이 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엑셀 화면에 여러 가지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면서 또 스크린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엑셀 함수 특강 예제라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오른쪽에 강의실에 다운받아 보시면 바로 이 엑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엑셀 파일을 열어두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여기 2단원에 엑셀 함수 특강이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위쪽에 있는 이 함수 특강 예제 부분이 바로 이 파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띄워보시면 아래쪽에 시트 부분에 예제 문제와 그리고 정답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떤 함수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과 그리고 쌤이 했던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답 시트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정답 시트를 보면서 제대로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의 문제지 화면을 좌측에 제가 조그만하게 띄워놨는데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화면만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 목소리만 나가고 제 모습이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왼쪽 문제지를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엑셀 예제를 보면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까지를 모두 다 풀어보면서 자, 엑셀 화면에 엑셀의 함수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시행 일자라는 부분에 이 동그라미 1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1번 부분에서 날짜 시간 함수를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은 사실 여러분이 시험 치는 그날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치는 그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치는 그날이 만약에 2015년 12월 25일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2015-12-5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끝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파일로 작성을 해서 그 파일에서 날짜 함수를 썼는지 썸 함수를 썼는지 함수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인쇄물로만 채점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하시오 라고 하고 어떤 함수를 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나온다면 함수를 써서 날짜를 표현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나중에 우리가 액세스 강의나 또 엑셀 강의 실전 모의고사에서 복사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만 어떤 함수를 썼는지 그 함수 썼는 그 표기법을 밑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놔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함수를 굳이 안 써도 빠르게 작업을 해서 결과물만 인쇄해서 프린트하는 거기 때문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해서 프린트했을 경우에 함수를 썼는지 직접 타이핑에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 부분을 반드시 시험 끝날 때까지 명심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불의의 사태에서 나 이거 함수 잘 못 쓰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임의로 이렇게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량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함수 특강 수업 시간이니까 함수 쓰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시행 일자를 입력을 할 때 날짜를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하라. 그러면 여러분 화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today 함수부터 시작해서 now, month, day, year, hour, minute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를 모두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자, 이 자리에다가 자, today라고 입력해 볼게요. DAY 함수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타이핑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나오는 함수의 종류가 한 20개가 잘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fx라는 함수 마법사를 들어갈 필요 없이 직접 이렇게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타이핑을 하는 게 훨씬 더 작업의 편리상 좋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today라는 함수는 괄호 열고 따로 인수가 없어요. 바로 괄호 닫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를 표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바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내가 2015년 뭐 12월 25일이라고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고, 그리고 to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날짜가 바로 나오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today라는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아주 간단하다. 어떻게 쓴다?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쓸 거니까, 자,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쓴다? 는 하고 난 다음에 today, today라고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바로 이렇게 날짜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그러면 now 함수는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데, 자, now 함수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다가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now도 따로 인수가 없어요. n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날짜와 시간까지 나타나게 되죠. 날짜와 시간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today 함수는 연, 월, 일만 나타난다면 now 함수는 연, 월, 일에다가 현재 시간까지 나타내주는 함수가 now 함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좌측에 보시면 이 month, day, year, hour, minute 이 부분은 자동으로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임의에 입력되어 있는 날짜에서 뭐 시간만 뽑아낸다든가 연만 뽑아낸다든가 월, 일만 뽑아낼 때 쓰는 함수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날짜와 그리고 시간까지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자, 여기에다가 나머지 함수를 다 한번 써볼게요. 우선 month, day, year에서 month부터 해볼까요? month 가로 열고,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엔터를 치니까 5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 부분 역시 잠깐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적혀 있는 연, 월, 일 시간까지의 날짜가 있어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방금 month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5월이라는 이 5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month 함수 대신에 만약에 year 함수를 썼다. 그러니까 year하고 쟤를 클릭했다. 그러면 그 앞에 연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day라고 쓰면 뒤에 있는 1이 나올 거예요. hour와 minute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그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day를 해볼까요? day 갈로 열고, 그리고 얘를 찍고,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자, 21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year 해볼까요? year 갈로 열고, 자, 얘를 클릭하고 갈로 닫고 엔터. 자, 그럼 연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hour 갈로 열고 얘를 클릭하고 갈로 닫고 엔터 하면 시간 10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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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로 열고 얘를 클릭하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분이 나오겠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 단어의 의미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인쇄물로만 채점하기 때문에 이런 연, 월, 일 함수를 굳이 이용을 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기억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따가 뒤에 보면 그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hour 함수나 minute 함수를 이용해서 분과 시간을 뽑아내서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 기본 함수 강의 시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날짜 시간 관련된 함수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작업을 이제 했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자, 2번 부분은 이제 지역번호, 지역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문제 지시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험번호가 2로 시작하면 서울이고 또 3으로 시작하면 경기.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함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왼쪽에 수험번호 있죠? 이 수험번호에 맨 첫 번째 글자가 2로 시작하죠. 얘는 홍길동은 2로 시작하고 강감찬은 3으로 시작하고 또 이율곡도 2로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2와 3으로 시작하는 숫자밖에 없어요. 수험 번호가. 그러면 2일 경우에는 서울로 하고 3일 경우는 경기로 하라. 간단하게 if문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if문을 쓰는 방법 우선 그 이론적으로 제가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여기서 자, 우리가 엑셀 함수에서 if는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예요. 조건을 판단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는 하고 난 다음에 if 만약에, 자, 이렇게 엑셀의 모든 수식은 는을 이용합니다. 는 equal, 그죠? equal을 앞에 쓰셔야 돼요. equal을 안 쓰면 함수 계산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텍스트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셀 주소가 뭡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얘를 우리가 여기서 이거 계산할 거니까, 자, 쟤를 클릭해야 되겠죠. 제가 A7, A7 셀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A7 셀에 있는 게, 그죠? 있는 게 뭐면
왼쪽 한 글자가 이면, 그래서 이면. 자, 이면 어떻게 하라? 그러면 한글 쓸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하고 서울로 하고 따옴표 닫고. 자, 그렇지 않으면 경기로 하라. 따옴표 닫고. 그리고 if 갈로 한번 열었으니까 if 갈로 닫아주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에 맞는 참값, true 값이 서울이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false 값, 거짓 값이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답이 나올까? 답이 안 나와요. 자, 왜 안 나오냐면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이 2가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A7에 있는 게 2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A7에 적혀 있는 게 2입니까? 2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경기로만 나와버릴 거예요. false 값으로 나와버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야? A7에 적혀 있는 숫자들 중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만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한 글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조건문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자, left라는 텍스트를 뽑아내는 함수가 있어요. left가 뭐야? 왼쪽이라는 뜻이죠. 이따 뒤에서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left 갈로 열고 A7에 적혀 있는 왼쪽 한 글자,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7에 적혀 있는 숫자들 중에서, A7에 적혀 있는 얘네들 숫자들 중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뽑아내라. 자, 이 조건식을 어디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A7에 있는 왼쪽 한 글자가 뭐면 1이냐, 2냐, 3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2로 판단할 거니까 2면, 그러면 서울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기로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문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되십니까? 자, 직접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이 2번 자리에다가 는 하고요. if 만약에, 자,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대문자로 씁니다. if 만약에 갈로 열고 left를 먼저 써주셔야 되겠죠. 자, left 갈로 열고 A7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왼쪽 한 글자가 이면, 그죠? 자, 이면 뭘 하라? 서울로 하라. 서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전부 다 경기로 하라. 그리고 갈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니까 선생님 얘가 2인데 경기로 나왔어요. 2면 서울로 하라 그랬는데 2인데 경기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수식을 보세요. 이 수식에서 뭐가 우리가 잘못됐을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자, A7에 적혀 있는 여기 이거 204125라는 숫자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얘 하나만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체를 뭘로 보냐면 전체를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문자로 컴퓨터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left라는 함수 자체가 문자를 뽑아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하다 보니까 항상 엑셀에서 어떤 값을 넣을 때는 문자일 경우에는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돼요. 따옴표. 자, 여기서 A7에 적혀 있는 왼쪽 한 글자가 2면 할 때 이 2라는 숫자는 여기서 뽑아내는 이 2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2라는 숫자 앞뒤에다가 따옴표를 붙여주셔야만 이 부분이 2라는 것을 뽑아내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단순히 숫자를 해서 여기서 따옴표를 안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가 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직접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옴표를 붙이겠습니다. 자, 이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서 엔터를 치니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서울로 제대로 나오죠. 자, 엑셀의 장점은 뭐다? 한 번 계산해 놓고 나머지를 모두 다 또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계산해 놓고 오른쪽 하단에 까만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전체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게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수험 번호가 2로 시작하면 서울, 3으로 시작하면 경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마스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됐던 함수가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낼 때는 left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right라는 함수도 아래쪽에 나오죠. right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mid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right, mid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예를 자, 빈 공간에서 자, 위쪽에서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의 주민번호가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1225 다시 뭐 2148515 자, 이렇게 제가 주민번호를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자, 주민번호를 입력했는데 잘 안 보이니까 땡겨서 자, 오른쪽 칸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mid라는 함수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한번 판별을 해보죠. 자, 남자인가 여자를 판별할 때는 우리가 주민번호를 딱 보면 주민번호 뒷자리에 맨 첫 번째 자리가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고 3이면 남자고 4면 여자고 자, 5도 남자고 6이면 여자죠. 그거 아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제 19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3이면 남자고 4면 여자가 되겠고 선생님 5와 6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5와 6은 이제 로버트 할리 같은 사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국적을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5는 남자고 6이면 여자가 되겠죠. 자, 뭐 우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19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다. 이걸 뽑아낼 때 이 중간에 있는 1과 2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얘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쟤를 뽑아낼 때 left 함수를 쓰게 되면 왼쪽에 있는 몇 글자를 뽑아내는 거고 right 함수를 쓰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left와 right부터 한번 더 해보죠. 무슨 말이냐면 자, 는 하고 자, left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left left 하고 난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자, 여기 입력을 했거든요. 자, 얘를 클릭하고 A4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왼쪽 두 글자 해볼까요? 자, 왼쪽 두 글자를 엔터를 치게 되면 자, 뭐가 나오냐면 90이 나와요. 자, 지금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A4가 아니고 B4였다. 그죠? 요 부분이 자, B4에 있는 왼쪽 두 글자를 뽑아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90이 나온 거죠. 90년생이니까. 그럼 레프트 함수 사용하는 방법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오른쪽에 써볼게요. R-I-G-H-T. 자, 라이트. 자, 여기 있는 자, 이 글자에 콤마. 자, 왼쪽 세 글자 해볼까요? 자, 세 글자 갈로 닫고 오른쪽이죠. 라이트니까. 오른쪽 세 글자하고 엔터를 치니까 자, 뭐가 나왔습니까? 515가 나온 거 보이십니까? 자, 오른쪽부터 세 글자니까 515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이 2를 뽑아낼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2를 뽑아낼 때는 left와 right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mid, M-I-D 갈로 열고 얘를 클릭하고 자, 여기 적혀 있는 숫자 중에서 8번째 콤마 한 글자 갈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자, 화면 보세요. 자, B4에 적혀 있는 숫자 중에서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는 이 숫자부터 몇 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8번째부터 한 글자라는 얘기는 8번째부터 한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2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픈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8번째부터 한 글자니까 2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8,2를 했다. 8,2. 그럼 8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2148515에서 1이 뽑아내지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2라는 글자만 뽑아낼 거니까 8번째부터 한 글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같이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2가 나오겠죠? 그럼 앞에다가 if를 쓰는 거야. 이렇게 if 만약에 갈로 열고 얘가 다운 파라 그랬었죠? 이면 뭘로 하라? 그쵸? 여성으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1일 거니까 그죠? 1900년대 태생으로 얘기한다면 자, 남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if를 한 번 썼으니까 갈로 한 번 닫아주면 돼요. 자, 엔터를 치니까 자, 얘는 2148515니까 여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는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2 대신에 앞에 있는 숫자를 1로 바꿔보겠습니다. 1로 바꾸고 엔터를 치니까 남성으로 바뀐 게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left, right, 그리고 mid라는 함수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left는 왼쪽 글자 뽑아내는 거, right는 오른쪽 글자 뽑아내는 거, mid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는 거. 근데 인수를 쓸 때는 left는 왼쪽 몇 글자니까 하나의 숫자만 쓰면 되고 right도 오른쪽 몇 글자니까 하나의 숫자만 쓰면 되는데 mid라는 것은 중간에 몇 번째 글자부터 몇 번째까지로 해야 되니까 8,1, 8,2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재에 수험번호 2로 시작하면 서울, 3으로 시작하면 경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에서 총점 계산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총점 계산하는 부분은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엑셀의 원리상 여기서 는 하고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보세요. 얘 클릭, 더하기, 얘 클릭, 더하기, 얘. 이렇게 D7, E7, F7을 모두 다 더해서 엔터를 치면 합계가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 해도 나머지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엑셀의 특징이잖아. 그쵸? 근데 그 함수를 썼습니까? 함수를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실격이나 뭐 감점 처리됩니까? 이 함수를 썼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라.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설명드릴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라라는 말이 있으면 그 부분에다가 함수를 안 썼기 때문에 감점이 있겠지만 전체 계산식 중에서 좀 어려운 거 하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쵸? 근데 우리는 또 함수 특강 시간이니까 하는 방법은 알아보셔야 되겠죠. sum이라는 함수가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자, sum. 가로 열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얘네 3개 합계 구할 거니까 얘네 3개 이렇게 블록 지정하면 돼요. 어떻게? D7부터 F7까지.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207이라는 값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 그럼 나머지 합계가 계산이 될 거고요. 자, 합계 구하는 함수는 뭐다? sum이다. 그래서 sum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숫자들을 블럭 지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게 sum이고요. 자, 그 다음에 average 볼까요? average 평균이죠. 자, 함수 기억하면 되겠죠. AVER. average가 시험장에 가고 스펠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average가 스펠이 뭐지? 쌤이 직접 타이핑해서 알았는데, 그쵸? 그럼 AVER까지만 치면 밑에 나오죠. 그죠? 밑에 나옵니다. 이거 다 못 외워서, 함수를 못 외워서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average를 더블 클릭하면 average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 3개의 합계를, 평균을 구할 거니까 얘네 3개 블록 지정해서 역시나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평균이 나오고요.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채우기 핸들로 아래쪽까지 드래그하면 나머지 평균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 뭐다? sum.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뭐다? average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엑셀만 칠 거 아니잖아요? 액세스도 칠 거잖아요? 액세스에서도 함수가 몇 개가 나와요. 액세스에서 함수가 몇 개가 나오는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엑셀에서의 함수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구하는 함수. 조건식의 함수가 if였잖아요. if. 그죠? if였습니다. 근데 액세스에서는 조건을 구하는 함수가 if가 아니라 if예요. if예요. 그래서 엑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액세스 가서 if만 쓰려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그 에러가 나요. 엑셀은 if지만 액세스는 if라는 거. 이거 나중에 액세스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그 함수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 average죠. average라는 average입니다. 근데 액세스에서는 평균을 구할 때 다 안 씁니다. avg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요거 2개만 차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고 또 액세스에서는 함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2개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똑같아요. sum. 액세스에서도 sum, 엑셀에서도 sum이에요. 그쵸?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엑셀에서는 평균 구하는 함수 average니까 average 다 쓰시고 범위 지정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5번째 석차 구하기 한번 볼까요? 자, 석차 구하기는 그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사람을 1등으로 하라는 그 내용이고요. 그 석차 구하는 함수는 랭크입니다. 랭킹의 약자가 되겠죠. 자, 랭크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는 하고 랭크, rank,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석차를 구할 겁니다. 누구의 석차를 구할 거냐? 자, 이 자리에서는 얘의 석차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석차를 구할 거다. 그러면 얘의 석차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야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반에 인원이 총 30명이다. 그럼 30명 중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 29명의 성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등수는 몇 등이 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성적은 몇 등? 1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성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등수는 항상 1등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성적을 다른 사람의 성적을 비교해가면 갈수록 내 성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내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받았어. 내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점수 몇 점이야? 하니까 91점이래. 그럼 나는 몇 등 되는 거야? 2등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럼 그 다음 친구는 80 몇 점이래. 나는 90점이잖아. 그럼 내 등수는 어떻게 해요? 2등이 유지가 되는 거야. 결국 석차를 구하는 것은 내 등수와 나머지 모든 사람의 등수랑 비교를 해봐야만 내 등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석차를 구할 겁니다. 랭크 가로 열고 내 점수를 일단 찍어요. 그쵸? 그리고 콤마 찍고 난 다음에 나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의 등수 전체, 점수, 평균 점수 전체를 블럭 지정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F4번 키를 한번 누르세요. F4번 키. 자, F4번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원래는 이 H7부터 H13까지였는데 H와 H7과 H13 앞에 달러 표시가 다 붙었죠. 그쵸? 자, 이 달러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그 썸이프나 다른 함수 쓸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달러의 의미는 그 숫자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A, B, C, D 열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붙이는 우리가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상대 참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절대 혼합 상대 참조에 대한 그 교재에 있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할 때 다음 시간이나 아마 될 겁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석차 구할 때는 범위는 무조건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콤마 찍고 난 다음에 맨 뒷자리에다가 0을 쓰던가 아니면 1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0을 씁니다. 그러면 0을 쓴다는 얘기는 안 써도 돼요. 생략을 해도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석차를 구할 때는 오름차순으로 석차를 구할 수도 있고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또 말이 어려워집니다. 오름차순은 뭐고 내림차순이 뭡니까? 오름차순은 작은 숫자부터 점점점 커지는 그 정렬을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높은 숫자부터 점점점 줄어드는 걸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이유는 석차 구할 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사람을 1등으로 매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을 꼴찌로 할 거예요. 그러면 높은 순부터 순서를 매길 거니까 그게 내림차순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막 달리는데 누구는 뭐 10초, 누구는 11초, 누구는 13초. 그럼 누가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초가 낮은 사람이 1등이고 초가 높은 사람, 높은 숫자가 꼴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야? 오름차순으로 석차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성적이니까 당연히 내림차순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내림차순을 구할 때는 맨 마지막에 0을 적어 주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도 되고 오름차순으로 석차를 구할 때는 0 대신에 1을 적어주면 돼요. 뭐 원리로 따지면 0이 아닐 수 아무거나 적으면 되는데 우리는 0과 1만 기억을 합시다. 근데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니까 안 써도 돼요. 생략을 해도 돼요. 생략하고 엔터를 친 거예요, 제가. 자, 생략하고 엔터를 치니까 자, 석차가 얘가 5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나머지 석차가 다 구해지고 평균 점수가 100점인 이 학생 누굽니까? 신사임당이라는 학생이 1등이 되겠네요. 그쵸? 자, 석차 구하는 거 선생님 랭크 함수 뭐 달러 붙이고 막 이래서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외우세요. 어떻게? 랭크는 는하고 랭크 쓰고 갈로 열고 내 점수 찍고 콤마 찍고 내 점수 포함해서 나머지 전체 블록 지정해서 F4번 키 눌러서 달러 다 붙인다. 그리고 갈로 닫는다. 엔터. 끝.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위해서 한 20개의 함수 정도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석차 구하는 거였고요. 이어서 뒷부분에 가서 이 작업 시간이라는 부분 6번인데요. 자, 요거 시간 계산하는 부분이 우리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봤습니다. 예제로. 자, 작업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친구가 그 사무자동화 실기를 시험 치러 갔을 때 9시 30분에, 그러니까 전체가 9시 30분에 다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 친구는 11시에 끝났고, 이 친구는 10시 30분에 끝났고, 이 친구는 뭐 10시 45분에 끝났어요. 대부분 1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얘는 얼마만큼의 작업을 했는가? 그럼 결국 뭐예요?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작업 시간은 는하고, 자, 얘를 클릭합니다. 뭐 K7을 클릭하고, 빼기 그리고 시작 시간을 클릭합니다. 그쵸? 그리고 엔터를 치면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뺐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나오겠죠. 얘는 뭐야? 1시간 30분 걸렸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어때요? 그쵸? 1시간 30분, 1시간 15분, 1시간 55분 이런 식으로 작업할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결국 시간에서 시간을 빼더라도 우리가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7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7번째는 합격 여부를 따지는데 이것도 그 if 함수를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용을 할 건데, 자, if 함수 내에 아까는 뭐 left, right, mid라는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nd와 or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런 예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우선 그 합격 여부가 이렇습니다. 꽈락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서 문제에 보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서 각 항목이 4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 과목이
전부 다 40점 이상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을 주겠다. 꽈락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선 그 기본적으로 이 7번 위치에다가 는하고 if를 씁니다. 일단 if를 쓰고 난 다음에 만약에 뭐가 H7에 왼쪽에 자, H7에 있는 이 평균, 그죠? 이 평균이 크거나 같다 60이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과목이 모두 다 40점 이상이니까 얘도 엑셀부터 할까요? 엑셀. 자, 엑셀. 얘도 크거나 같다 40이 돼야 되고 콤마. 그다음에 액세스. 자, 얘도 크거나 같다 40이 돼야 되고 콤마.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얘도 크거나 같다 40이 돼야 돼요. 자, 이 모든 조건을 우리가 조건을 지금 몇 개 썼냐면 조건을 지금 4개나 쓴 거예요. 그죠?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엑셀에서는 if 함수를 쓸 때는 조건 하나를 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참값,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조건을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을 뭐야?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그 교재에 제가 전체를 묶어놓은 것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정답들을 일단 입력해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and라는 그 연산자 함수를 써서 and라고 묶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D7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도 and라고 일단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열었던 if and가 시작될 때의 괄호도 닫아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합격을 하라. 자, 합격을 적겠습니다.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리고 if 괄호 닫아주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합격이라는 위치가 나왔는데 자, 나머지 드래그해서 나머지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합격, 불합격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 함수를 뜯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H7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엑셀이 40점 이상, 그 다음에 XS가 40점 이상,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 꽈락이라는 자체가 엑셀, XS, 파워포인트 세 과목이 어느 하나라도 40점 밑에면 불합격인 거잖아. 세 과목이 모두 다 40점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어떻게 묶어서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이렇게 묶는 거야, 괄호로. 묶어서 앞에다 뭘 적었냐면 and를 적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 and라는 조건은 무슨 조건을 쓸 때 여기 있는 모든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 쓰는 연산자 함수가 and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값을 주겠다. 이럴 경우에는 or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and 함수와 or 함수.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서도 이 부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개념만 이해합니다. 자, and라는 조건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조건들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 and를 적어주고 이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할 때 참값을 주겠다 할 때는 or를 적어준다. 그래서 모두 만족. 얘는 뭐야? 하나라도 만족할 때 쓰는 거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조건이 우리가 끝난 거야. 자, 이 조건이 자, 이거 모두 만족하는 조건과 이거 모두 만족하는 조건이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조건과 뭐 전체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조건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평균이 60점 이상인 이 조건과 모두 만족하는 꽈락이 아닌 이 조건 두 개를 또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모두 만족, 꽈락이 아닌 이 두 개의 조건을 또 모두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 콤마를 찍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또다시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and를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콤마를 찍고 이렇게 괄호 한 번, 이렇게 괄호 한 번 해서 또 and를 붙인 거야. 됩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뭐야?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조건 앞에 if를 적어서 만약에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하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하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 지금은 아 그렇구나 라는 개념만 잡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함수 특강을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번 함수 특강을 통해서 모든 함수를 완벽하게 알아라가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함수를 설명할 때 아 그래 함수 특강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아 그게 바로 이 뜻이었구나 이런 개념으로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재밌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계산했다? 합격 여부까지 계산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어서 내려와서 8번 계산 볼게요. 최대값.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아까 우리가 썸과 에버리지 구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함수명 쓰고 블록만 잡아주면 돼요. 최대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뭐다? 맥시멈의 약자를 따서 max. max. 자, max라고 하고, 자, 엑셀 전체 블록 지정하고, 그러면 갈로 닫고, 엔터. 그죠? 자, 그리고 구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서 8번 전체의 값을 만들어 주고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미니멈의 약자를 따서 min을 쓰겠죠. 자, min을 쓰고, 자, 전체 블록 지정해서, 자, 갈로 닫고, 엔터 친 다음에 역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서 미니멈까지 계산하면 돼요. 자, 왼쪽에 보이는, 문제에서 각 항목에 대한 최대값은 max고요. 각 항목에 대한 최소값은 min이니까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쉬우니까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10번은 합격 여부가 합격인 사람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구한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count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count라는 함수가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자, 10번에 합격자 수가 몇 명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합격자 수.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어차피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count를 한번 써볼게요. count count라고 쓰고 갈로 열고 자,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갈로 닫았어요. 자, 이 윗부분에 그 개수를 전부 다 블록 지정했어요. 썸이라고 하면 이 숫자들의 모두 합계가 나오겠지만 지금 카운트 함수를 썼기 때문에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엔터를 쳐볼게요. 얼마 나왔어요? 5가 나왔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금 범위 지정했던 이 중에서 이 안에서 숫자가 몇 개가 있느냐. 카운트라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카운트 함수예요. 그럼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5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대신에 사랑이라고 글자를 바꿔볼게요. 사랑. 그죠? 엔터. 자, 뭘로 바뀌면 얘가? 결과가 4로 바뀌죠? 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함수는 뭐 하는 거야?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카운트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10번에서 할 거는 뭐야? 조건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 그러니까 카운트는 카운트인데 조건이 있으니까 함수 이름 자체가 뭐야? 카운트 if가 되는 거야. 해볼게요. count count if 만약에 자, 얘들 중에서 자, 그리고 가로 닫고 바로 엔터 치는 게 아니라 콤마 찍고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조건은 뭐야? 합격. 합격생 수를 구할 거니까 범위 지정하고 콤마 찍고 조건 엔터. 자, 합격생 수가 몇 명? 5명.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되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if라는 함수는 조건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다. 자, count if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count라는 값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s number 나오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고급 함수 시간에 is number를 최근에 기출됐던 함수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볼까요? 자, 11번은 지역별 합계인데 서울, 경기 지역의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11번 부분인데 서울 지역의 엑셀 합계를 여기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 지역의 엑셀 합계는 제가 한번 볼까요? 얘하고 그쵸? 이 세 개잖아요. 이 세 개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선생님 이거 11번 함수 시험 칠 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수동으로 계산하세요. 수동으로. 어떻게? 이거 세 개 딱 찍고 엑셀 하면 맨 아래쪽에 엑셀 하면 맨 아래쪽 지금 화면이 잘려서 잘 안 보이면 엑셀 하면 맨 아래쪽에 엑셀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에 평균과 개수와
합계가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합계가 234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의 답은 234가 이렇게 와주면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타이핑하란 말이에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10번만 해보면 되잖아. 그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번만 함수를 알면 금방 구하고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드래그하면 한꺼번에 11번이 다 계산될 것을 함수를 모르면 수동으로 다 계산해서 일일이 타이핑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계산을 잘못해서 틀린 답을 넣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함수를 알아서 함수를 쓰게 되면 금방 끝나겠지만 함수를 몰라서 수동으로 계산을 했다. 근데 실수를 해갖고 답이 몇 개가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감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함수를 못 쓴다고 해서 아예 이 칸을 비워놓잖아요. 아예 이 칸을 비워놔버리면 나머지 뒤에 그래프 만들 때, 엑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프 만들 때 이걸로 이 데이터를 갖고 그래프 만들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 못 만들어요. 그럼 그래프 못 만들었다. 그럼 뭐? 실격. 감점이 아니라 무조건 실격.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이잖아. 그죠? 그럼 40점 정도는 감점을 맞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 때 계속 설명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그쵸? 실전 모의고사까지만이라도 다 들으면 충분히 합격을 하고, 기출문제 강의까지 다 들으면 여러분은 100점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고 따라오세요. 그쵸? 가능합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11번 문제는 sumif라는 함수를 쓸 거거든요. sumif. 자, sumif라는 함수를 쓸 건데,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는 하고, sumif. sum은 sum인데, if를 붙였으니까, 느낌이 오시죠? 뭡니까? sum이 뭐야? 합계 구하는 거고, if는 뭐야?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들어있는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거구나. 그럼 조건이 뭐야? 자, 우리가 구할 거는 뭐야? 얘들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뭘 찾아라? 얘를 찾아라. 얘가 클릭이 안 되면 아래쪽으로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얘를 찾아라. 여기 뭐 적혀 있는데 여기 서울 적혀 있잖아요. 얘를 찾아서 콤마 찍고 뭘 구하라? 얘들의 합계를 구하라. 이게 끝.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아까 말했던 234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sumif 쓰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야? 이거. 그죠? 얘들, 지역명 얘들 중에서 두 번째는 뭐야? 앞에 있는 서울을 찾아서, 세 번째는 뭐야? 엑셀의 합계를 구하라. 범위 지정하는 거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조건의 범위, 조건, 그리고 계산할 합의 범위. 그죠? 그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sumif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 답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엉망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잘못됐어? 달러를 붙여야 돼요. 달러.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달러를 일단 sumif는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sumif를 쓰는 방법은, 달러를 붙이는 방법은 첫 번째 범위 잡았던 이 조건의 범위 있죠? F4번 키 한 번 눌러서 달러를 다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달러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F4번 한 번 눌러서 달러 다 붙이고, 자, 두 번째 있는 이 조건은 F4번 키를 두 번 누릅니다. 두 번. 그쵸? 그래서, 달러, C, 달러 16, 그래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죠. 한 번 더 누를게요. 자, 달러 C 16에서 C 앞에 달러를 붙이고 16 앞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자, 맨 마지막에 D7부터 D13은 F4번 두 번 눌러서 D 앞에는 달러를 안 붙이고 7과 13이라는 숫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까만 십자가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 나머지가 정확한 계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달러 어려워요. 달러 어떻게 하죠? 자, 다음 시간에 고급 함수에서 제가 달러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급 함수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sumif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처음에 조건의 범위 블럭 지정하고 F4번 한 번 눌러서 달러를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조건 클릭. 조건은 뭐야? F4번 세 번.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 드래그. 그 다음에 F4번 몇 번? 두 번. 그리고 엔터. 그리고 까만 십자 만들어서 드래그 하면 끝. 그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소수가 나와 있네요. 소수. 뭐 평균이니까 당연히 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소수를 없애고 싶어요. 소수를 없앨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문제에서 함수를 쓰라 그러면 함수를 써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함수를, 그 소수를 그 없애는 함수 중에서는 여기 보면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인트 이런 말이 있죠. 자, 네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23.752라는 소수가 있어요. 자, 이 소수를 는하고 round, 라운드 하고 난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그죠? 에러가 나오죠. 소수 몇째짜리까지 반올림 할 거냐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콤마 찍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할까요? 첫째 자리까지 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23.8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23.8이라는 거. 23.752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면 7, 5 다음에 5에서 반올림 돼서 23.8이 나오는 거잖아.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 하는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라운드 다운을 해볼게요. ROUND 라운드 다운 해서 자, 얘를 클릭하고 역시 콤마 찍고 소수 첫째 자리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와요? 23.7이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23.752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데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소수 이하를 반오림이 아니라 반내림에서 무조건 소수 이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라운드는 뭐야? 올리는 거죠. 다시 이 개념을 칠판 잠가 볼까요? 자, 23.75입니다. 어떤 숫자가 있는데 만약에 23.7을 이거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정수까지 나오게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반올림 하게 되면 얘는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23. 만약에 4다. 얘는 반올림하면 얼마가 나와요? 반올림하면 얘는 23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조건 올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라운드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라운드 다운이거든요. 라운드 업 하게 되면 23.7이나 23.7 둘 다 뭐가 나오는 거야? 둘 다 24가 나오게 되는 거야. 무조건 올려버리니까. 그럼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리라는 얘기잖아. 그럼 23.7, 23.4 둘 다 무조건 내려버리니까 얘는 둘 다 2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러면 라운드 업과 라운드 다운의 어떤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사용한 함수가 int라는 함수인데 이 int라는 함수도 우리 엑셀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또 XS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 int라는 함수는 뭐냐면 소수 이하 무조건 버림. 소수 이하 버리는 함수예요. 소수 이하 버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뭘 한다? 정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수로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수를 영어로 하면 인테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테지 약자를 다 써 인트라고 붙이는데 인트 함수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는하고 인트하고 갈로 열고 23.4를 적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온다? 23이 나오고 23.7을 적고 엔터를 쳐도 23이 나와요. 소수야 무조건 버리는 게 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다시 보시면 여기 있는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림, 그리고 인트는 무조건 소수 이하를 버림. 그죠? 선생님, 라운드 다운과 라운드 업과 인트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쵸? 우리 시험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나중에 인트 함수와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실전 모의고사에 문제 나올 때만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이런 함수가 있구나. 정도의 개념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야? 이거 소수 이하를 반올림할게요.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195.3을 반올림하면 195가 나오겠죠. 그리고 326.333도 반올림하면 326이 나오겠죠. 이거 반올림하기 위해서 뭘 쓰겠다? 라운드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만 따로 쓰지 않고 처음에 이거 계산할 때 이 부분에서 그죠? 이 부분에서 맨 앞에다가 ROUND라고 하고 갈로 열고 맨 뒤에다가 컴마 찍고 정수로 나오게 할 거니까 만약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할 거면 1로 적어주면 되지만 정수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0을 적어주면 돼요. 소수 이하를 안 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소수가 안 나오니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까만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자, 얘네들이 반올림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번 함수 특강을 통해서 이 하나의 예제로 제가 여러 개의 함수, 거의 한 20개의 함수를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엑셀에서 어떤 함수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쵸? 자, 이 예제를 반복 훈련하면서
그 어떤 이와 관련된 함수를 쓰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특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고급 함수, 그러니까 최근에 기출되었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에 아주 그러니까 is number, find, 뭐 sum product 이런 함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또 XS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드릴 거고 XS 함수 조금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에 대한 얘기도 다음 함수 특강 두 번째 시간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하고 이제 그 화면을 잠시 접어두고 인사를 드려야 되죠. 그죠? 자, 인사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함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에 함수를 완벽하게 알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함수를 이 예제를 통해서 내가 쓸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따라오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쉽게 함수를 다룰 수 있고 계산도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다음 시간 함수 특강 두 번째 시간에서 좀 더 고급 함수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른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수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